새벽 4시, 알람 울리면 사직서 떠올라. 지친 몸 이끌고 병원으로. 레지던트 이서윤의 하루 시작. 병실 지후의 그림, 내 지친 뒷모습 담겨. 아이의 순수한 시선이 내 마음 꿰뚫네. 과장은 냉정히 데이터만 요구. 지후의 차트 속 할머니 면회 후 기침 감소 발견. 감정 무시. 지후의 힘내세요 선생님 그림. 과장님 눈빛 흔들. 서윤은 냉정과 공감 사이 진정한 의사로 성장.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삐빅 삐비빅. 새벽 4시 23분 규칙적으로 울리는 알람 소리가 귓가를 찢어놓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겨우 알람을 끄고는 잠시 벽을 짚고 서 있곤 하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분. 마치 어제 하루가 고스란히 몸에 달라붙어 무겁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침대에서 벗어나기까지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의 사투를 매일같이 벌이는 이서윤 레지던트의 일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은 마치 어둠이 눈가를 점령한 듯하고 갸름한 턱선은 피로에 깎여 더욱 날카로워진 모습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대충 하나로 묶어 올리고는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애써 정신을 차려보려 합니다. 피부에 닿는 물의 감촉이 마치 얼음 송곳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늘 한밤중이나 다름없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고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줄 뿐입니다. 이 시간이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김없이 사직서가 떠오릅니다. 이미 수십 장도 넘게 쓰고 지웠을 그 사직서가 오늘도 또다시 선명한 글자로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오늘은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지막한 혼잣말은 매일 아침 그녀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언제나 병동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은 이미 익숙한 길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하늘색 수술복 위에 구겨진 흰 가운을 걸쳐 입습니다. 가슴팍에 펜꽂이에 여러 자루의 볼펜을 꽂아 넣고 목에는 청진기를 걸어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오래된 의식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서윤이라는 존재가 아닌 내과 레지던트 이서윤으로 변신하는 시간인 듯합니다. 병동은 새벽에도 잠들지 않는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환자들의 기침 소리,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기계음들이 뒤섞여 묘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소리의 일부인 것처럼 그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밤사이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수치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이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단 한 번의 스캔으로 환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데이터를 머릿속에 각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뛰어난 능력은 때로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인의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의 절규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곤 합니다. 새벽 공기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헤집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마다 그녀의 고민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댑니다. 어깨 위를 짓누르는 무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직 서툴기만 한 1년차 레지던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몸을 바로 세웁니다. 환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희미한 미소, 작은 감사 표현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듯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앞으로 향합니다. 이 새벽은 여전히 그녀의 것입니다. 병동의 아침은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밤새 잠든 환자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간호사들은 약을 준비하고 의사들은 회진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서윤 레지던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녀는 빠르게 병실을 오가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호자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환자의 차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했던 수치와 지금의 상태를 대조하며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미세한 표정의 변화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 모든 것이 환자의 상태를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우 환자, 어제 저녁보다 기침이 좀 줄었습니다. 간호사의 보고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12살 소년 김지우는 이곳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가진 아이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만듭니다. 지후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는 침대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앙상한 손목에는 환자 식별밴드가 채워져 있고 연하늘색 환자복이 유난히 커 보이는 모습입니다. 병색으로 인해 노란빛을 띠는 피부는 더욱 여려 보입니다. 지후야,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게 흐릅니다. 지후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봅니다. 몽글몽글하면서도 끝이 갈라지는 가냘픈 목소리로 네, 선생님 하고 작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깊이 관찰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지후의 침대 옆에 놓인 스케치북을 흘끗 봅니다. 그림 속에는 병원의 풍경과 의료진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잔뜩 구부러진 어깨와 지쳐 보이는 뒷모습. 그것은 영락없는 자신의 모습인 듯합니다. 지우는 그녀의 시선을 눈치챈 듯 스케치북을 살짝 돌려 감춥니다. 그림 잘 그리는구나. 선생님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묻자 지우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은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쳐 보입니다. 그림 속에는 여러 의료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밝게 웃는 간호사, 심각한 표정의 의사, 그리고 한쪽에 홀로 앉아 무언가에 골똘히 잠긴 자신의 모습까지. 놀라운 것은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생생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들의 진짜 감정을 꿰뚫어 본 듯한 묘사입니다. 지우는 선생님들을 다 관찰하는구나.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왠지 모를 깊이가 느껴집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는 누구보다도 예리한 관찰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 회진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녀는 지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병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지후의 그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히 자신의 지친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우는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을 읽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선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작은 아이의 뜨거운 시선이 그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아침입니다. 오전 9시 컨퍼런스 룸에서는 아침 회의가 한창입니다. 전공의들은 밤사이 있었던 특이사항과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하고 지도교수 박태준 과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 모든 것을 경청합니다. 그의 얼굴은 늘 무표정에 가깝지만 그 속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서윤 레지던트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김지우 환자를 포함해 자신이 담당하는 몇몇 환자들의 경과를 보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끝이 살짝 떨리는 미세한 허스키 보이스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합니다. 모든 수치와 변화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서윤 선생. 박태준 과장의 낮고 위압적인 베이스톤의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울려 퍼집니다. 그는 은퇴 안경 너머로 그녀를 응시합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해부용 메스처럼 예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를 바라봅니다. 김지우 환자, 어젯밤 기침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질문은 단정적이지만 그 속에는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냉철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에 각인된 지후의 차트와 어젯밤 간호 기록을 빠르게 떠올립니다. 예상보다 미약한 감소세는 인정합니다. 다만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후는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데 어젯밤 특정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한 숙면 방해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박태준 과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설. 전공의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근거입니다. 심리적 안정 같은 모호한 변수는 의료적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환자에게 적용된 치료 계획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를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다른 전공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모두들 긴장한 듯 보입니다. 박 과장의 지적은 늘 날카로웠고 감정적인 판단을 극도로 경계하는 그의 태도는 모든 전공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타협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음번에는 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판단이 틀린 것일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태준 과장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뒤를 따라 전공의들이 서둘러 움직입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굳게 다문 입술은 그의 지적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환자의 심리적 상태는 의료적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할 부분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직관은 지후의 기침 감소가 단순히 치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칼같이 나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깁니다. 박 과장의 냉철함은 환자를 살리는 데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냉철함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녀는 자꾸만 곱씹어 봅니다.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고민의 무게는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식당은 인턴들과 전공의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이서윤 레지던트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머릿속은 온통 김지후 환자의 차트로 가득합니다. 아까 박태준 과장의 지적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명확한 근거. 그녀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깁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곧장 의국으로 향합니다. 다시 한번 김지후 환자의 차트를 펼쳐듭니다. 기본적인 검사 결과, 투약 기록, 간호 기록,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합니다. 그녀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이미 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읽는 것을 넘어섭니다. 각 수치들의 미묘한 변화, 그래프의 기울기, 특정 약물 투여 시점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데이터를 훑어내려가며 혹시 놓친 패턴이나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을지 찾아봅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차트의 한 부분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춥니다. 일주일 전 김지후 환자의 기침이 잠시 눈에 띄게 호전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특별한 약물 변경이나 치료 강화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녀는 그 당시의 간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환자, 주말 동안 면회객과 함께 오랜 시간 대화. 평소보다 활동량 증가. 밝은 표정 유지. 간호 기록의 한 줄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면회객이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컴퓨터를 이용해 지후의 면회 기록을 검색합니다. 일주일 전 주말, 지후에게 면회를 온 사람은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후와 함께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등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서윤 레지던트는 눈을 감고 그 당시의 차트 숫자들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할머니의 면회 직후, 지후의 기침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수면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시 서서히 기침이 늘어났던 패턴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박태준 과장이 말했던 모호한 심리적 변수가 과연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기억하는 수치들은 명백하게 그 상관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트의 숫자들이 마치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듯 그녀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잠시 고민합니다.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는 의학의 세계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과 연결된 현상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과연 이 숨겨진 숫자들의 의미를 박 과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까요? 쉬는 시간도 없이 이어진 고민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다시 김지후 환자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의료적인 목적보다는
그녀의 직관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스케치북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병실에는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지후야,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이서윤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후는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올려다봅니다. 아이의 눈에는 금세 그리움이 서리는 듯합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입니다. 할머니 오셨을 때 지후 기침도 덜하고 잠도 잘 잤다고 선생님이 들었어. 맞아요? 그녀는 아이의 반응을 살핍니다. 지후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칩니다. 슬픔과 동시에 작은 안도감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지후의 가냘픈 목소리가 병실의 나지막이 울립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강한 울림을 줍니다. 그녀가 차트에서 발견했던 숫자들의 의미가 이제 지후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되는 순간인 듯합니다. 지후는 다시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완성된 그림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밉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 그 옆에 평화롭게 잠든 지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전체에서 따뜻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물씬 풍겨 나옵니다. 지후는 할머니랑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여요. 그녀는 그림을 보며 말합니다. 아이의 그림은 단순히 대상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전달하는 듯합니다. 아이의 감정 변화가 실제 신체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박태준 과장은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의료적 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눈앞에서 그 심리적 상태가 환자의 경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감정 역시 환자의 일부인 듯합니다. 어쩌면 의학은 모든 것을 데이터로만 설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복합적인 면모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기계적인 냉정함이 때로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실을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고민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느낌입니다. 그녀는 이제 박태준 과장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적 요인이라는 추상적인 말로는 그를 설득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기억하는 수치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합니다. 지후의 그림과 그의 말, 그리고 차트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논리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퇴근 시간을 한참 넘긴 밤, 이서윤 레지던트는 여전히 의국에 남아 있습니다. 박태준 과장에게 김지후 환자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발견을 보고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그를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냉철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후의 차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표를 만듭니다. 기침 횟수의 변화, 수면 패턴, 그리고 할머니 면회 시점을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입니다. 심리적 요인이 신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박태준 과장은 과거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환자를 잃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기계적인 냉정함을 강조하는 지도교수입니다. 그의 상처가 그녀의 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자료 정리와 분석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피로가 서린 짙은 다크서클은 더욱 깊어진 듯하고 잔머리가 삐져나온 로우번 머리는 이제 거의 풀려버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후의 작은 미소와 그의 그림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윤 레지던트는 박태준 과장을 찾아갑니다. 그는 이미 출근하여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매서운 눈매는 여전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포마드 헤어는 그의 완벽주의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과장님, 김지후 환자의 경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내밉니다. 그의 눈은 잠시 그녀가 건넨 자료 위에 머뭅니다. 표정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박 과장은 자료를 받아들고는 말없이 내용을 훑어봅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숨을 죽입니다. 그녀가 밤새워 정리한 데이터들이 그의 냉철한 시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운 듯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차트에 나타난 특정 시점의 기침 감소폭과 수면 패턴 변화는 외부 요인, 특히 보호자와의 상호작용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박태준 과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겨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는 듯합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의 노력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데이터와 인간적인 직관 사이의 간극을 과연 좁힐 수 있을까요? 새벽부터 이어진 그녀의 뜨거운 새벽들은 이제 작은 설득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박태준 과장은 이서윤 레지던트가 내민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래프와 표 그리고 그녀가 분석한 상관관계는 나름 설득력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하고 차가운 인상을 유지합니다. 그는 천천히 자료를 내려놓습니다. 이서윤 선생, 자네의 분석은 흥미롭습니다. 특정 외부 요인이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그것이 신체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검증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안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치료 계획의 핵심 변수로 가져오는 순간 우리는 자칫 감정적인 판단에 휩쓸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단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보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인 듯합니다.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왠지 모를 슬픔을 읽어냅니다. 과거의 저 또한 환자의 심리적 상태에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그 감정에 이끌려 비과학적인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가 감추고 싶어 했던 트라우마가 언뜻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때의 실수는 저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의사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오직 과학적인 근거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도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것에 의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후회와 결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서윤 레지던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고통에 공감하는 듯합니다. 그의 냉정함은 단순히 차가운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에서 나온 방어기제였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장님, 하지만 환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지후의 경우 할머니와의 만남이 실제로 신체적 호전으로 이어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무시해야 하는 것인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박태준 과장은 그녀를 빤히 바라봅니다.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의 해석에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박 과장의 단단한 벽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뜨거운 직관과 그의 차가운 경험이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그날 밤 이서윤 레지던트는 밤새 잠들지 못합니다. 박태준 과장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돕니다. 그의 트라우마, 그의 신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하게 얽혀들어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과연 자신의 직관이 틀린 것일까요? 새벽 3시, 그녀는 조용히 병동을 순찰합니다. 복도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하고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밝힙니다. 환자들의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숨소리만이 이곳에 생명이 존재함을 알리는 듯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겁습니다.
김지후 환자의 병실 앞을 지나칩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지후의 모습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의 모습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으려는 듯합니다. 지후의 얼굴에는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나타났던 평온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박태준 과장의 경고는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맴돌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감정적인 판단의 위험성.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 과연 그녀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녀는 답을 찾지 못하는 듯합니다.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습니다. 28살, 내과 1년차 레지던트.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책임져야 할 생명들의 무게는 버겁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사직서를 품고 출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 그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희망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자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환자의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녀는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듯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깊숙이 스며듭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기억하는 모든 환자의 차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불러옵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 실마리를 찾으려는 듯합니다. 과거의 그녀는 숫자가 말해주는 객관적인 진실만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녀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 희망,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두운 병동 복도를 걷는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깊은 고뇌에 잠긴 수도승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벽은 그녀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인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윤 레지던트는 김지후 환자의 병실을 다시 찾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 앞에서는 언제나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그림에 더 깊이 몰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앙상한 손가락으로 연필을 쥔 채 온 정신을 그림에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습니다. 지후야,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그리는 중이에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낍니다. 자신을 그리는 아이의 모습에서 묘한 감정이 스칩니다. 잠시 후 지후는 그림을 완성하고 그녀에게 내밉니다. 그림 속에는 지친 표정의 이서윤 레지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짙은 다크서클과 구겨진 가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본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림 한 구석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지후의 서툰 글씨체로 힘내세요. 선생님,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씨 옆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응원이 담긴 그림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의 그림에서 그녀는 위로와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사직서를 품고 출근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이의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지후야, 이 그림은 정말 고마워. 그녀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말합니다. 아이의 그림은 그녀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박태준 과장의 냉철함과는 다른 인간적인 따뜻함과 연결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지후의 그림을 소중하게 받아듭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이 한 장의 그림이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기계적인 냉정함과 감정적인 공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에게
지후의 그림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12살 소년의 그림은 뜨거운 울림을 전합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지후의 그림은 단순히 그녀의 지친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녀의 의지와 열정을 발견하게 하는 듯합니다. 이 그림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림을 가슴에 품고 병실을 나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듯합니다. 지후의 그림은 그녀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작은 그림 속에서 어떤 용기를 얻게 될까요? 새벽 병동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고뇌는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서윤 레지던트는 김지후의 그림을 들고 박태준 과장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보고나 설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그림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쩌면 박 과장에게도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박태준 과장은 여전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날카롭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그림에 잠시 시선이 머뭅니다. 그림 속에 지쳐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도 들어온 듯합니다. 과장님, 잠시 이 그림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림을 내밉니다. 박 과장은 말없이 그림을 받아듭니다. 그의 눈이 그림 속 지친 레지던트의 모습과 그 아래 쓰인 힘내세요, 선생님이라는 글귀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칩니다. 그는 한동안 그림을 응시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속 그녀의 모습에서 어쩌면 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지만 결국 그 감정에 휩쓸려 쓰라린 경험을 했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혼란이 뒤섞인 듯한 어조입니다. 그녀는 김지후 환자가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후가 모든 의료진의 감정을 꿰뚫어 본 듯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박 과장은 그림을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아마도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냉철함을 강조하며 감정을 배제했던 자신의 신념이 이 작은 그림 앞에서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자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놀랍군요.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말 속에서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한 의사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이서윤 레지던트에게 그림을 다시 건넵니다. 이 그림은 자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떤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 과장의 신념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의 냉철함 속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면모가 지후의 그림을 통해 잠시나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인 듯합니다. 집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녀는 박태준 과장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이 파문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관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박태준 과장과의 짧은 대화 이후 이서윤 레지던트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병동으로 돌아옵니다. 지후의 그림은 그녀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피로에 절어 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들고 병실과 병실 사이를 오갑니다.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졌고 구겨진 가운은 그녀의 고된 하루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발목은 퉁퉁 부었고 어깨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한순간 현기증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몸을 휘청이며 벽에 기댑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고 귓가에는 이명소리가 울리는 듯합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이 그녀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버텨냅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그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잠시 쉬어가라며 권합니다. 선생님도 좀 쉬셔야죠. 이러다 쓰러지시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녀는 잠시 갈등하는 듯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차트가 많습니다.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쉽게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둠이 내린 병동 복도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위태로운 촛불과도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쉬이 꺾이지 않는 강한 심지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차트 속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이 그녀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게는 그녀를 짓누르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문득 김지후의 그림이 다시 떠오릅니다. 힘내세요, 선생님이라는 글귀. 그 작은 응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는 듯합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환자들의 작은 미소와 희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은 깊어지고 병동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만두고 싶다 말하면서도 그녀는 오늘도 환자의 차트를 놓지 못합니다. 이 새벽은 그녀에게 또 다른 뜨거운 열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후 김지후 환자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기침 횟수는 현저히 줄었고 잠을 깊이 자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수치 또한 안정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이서윤 레지던트는 매일 아침 차트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안도합니다. 그녀는 지후의 할머니께 연락을 드려 병원에 자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박태준 과장에게는 의료적 판단이 아닌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데이터와 감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지후의 병실에는 이제 활기마저 돕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병색으로 노랗던 피부톤도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는 그녀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김지후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서윤 선생의 판단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박태준 과장이 김지후 환자의 경과를 보고하며 그녀를 언급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인정의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순간 놀라움과 함께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박 과장이 자신의 판단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녀의 노력과 직관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녀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박태준 과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그 속에는 이전의 냉정함과는 다른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신념과 그녀의 직관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중인 것은 아닐까요? 회의가 끝나고 다른 전공의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이서윤 선생, 대단합니다. 박 과장님에게 그런 인정을 받다니. 그들의 말에서 그녀는 작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이제 동료들에게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동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지후의 호전, 그리고 박 과장의 인정.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그만두고 싶다 말했던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는 조금씩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작은 성공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와 직관, 냉철함과 공감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지우 환자의 성공적인 경과 이후 이서윤 레지던트는 병원에서 조금씩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녀는 환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희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환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합니다. 그녀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이제 숫자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작은 이야기와 감정까지도 기억하는 듯합니다. 어느 날 한 나이 든 할머니 환자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선생님은 참 따뜻한 의사야. 내 마음까지 다 알아주는 것 같아. 할머니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그녀는 이런 순간들이 의사로서의 삶을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박태준 과장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는 듯합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이지만 그녀의 보고를 듣는 태도에는 이전보다 더 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는 미묘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환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노력하면서 그녀는 더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성장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듯합니다.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짙은 다크서클과 구겨진 가운은 여전히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보입니다. 매일 아침 사직서를 품고 출근하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직서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만을 품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일어서서 환자들을 마주하는 강한 의지를 그 사직서에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열정의 증거인 듯합니다. 레지던트 1년차 이서윤은 이제 막 의사로서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함께 보듬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환자들의 작은 미소와 희망이, 그리고 지후에 힘내세요, 선생님이라는 응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강하고 더 깊이 있는 의사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주 후, 김지후 환자에게 퇴원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의 상태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호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침은 물론 다른 병세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서윤 레지던트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날, 지후의 병실은 의료진들과 할머니의 방문으로 북적입니다. 지후는 밝게 웃으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병색이 완연히 사라지고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 되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지후의 변화에 감격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후는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녀의 구겨진 가운 자락을 잡습니다. 그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진심 어린 고마움이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지후야, 퇴원해서 학교도 잘 가고 그림도 많이 그려야 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부드럽게 흐릅니다.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그녀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낍니다. 지후는 마지막으로 스케치북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림 속에는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그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그림 속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짙은 다크서클이나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지후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이의 그림과 말은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선은 언제나 그녀의 거울이 되어 주었던 듯합니다. 병실을 나서는 지후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찹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지후의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한 생명이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는 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녀는 지후가 건넨 그림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습니다. 이 그림은 그녀에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닐 것입니다. 레지던트 1년차 이서윤의 서툴지만 뜨거웠던 새벽들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지후와의 작별은 아쉽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아이의 회복을 통해 그녀는 의사로서의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듯합니다.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김지후 환자의 퇴원 후 병동은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서윤 레지던트의 내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것이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새벽 4시 23분 알람이 울리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알람을 끕니다.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는 듯하지만 이제는 그 비명 속에서 묘한 활력마저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대에서 벗어나기까지의 사투는 여전하지만 그 사투의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듯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짙은 다크서클은 여전하고 잔머리 가득한 로우번 스타일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피로 속에서도 어떤 확신과 의지가 느껴집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사직서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직서가 단순히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용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오늘은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지막한 혼잣말은 여전히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단순히 좌절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자신을 다잡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건한 다짐처럼 들립니다. 병동에 도착하면 하늘색 수술복 위에 구겨진 흰 가운을 걸쳐 입습니다. 목에 걸린 청진기와 포켓에 꽂힌 여러 자루의 볼펜. 이 모든 과정은 이제 단순히 익숙한 의식이 아니라 그녀가 의사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숭고한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찹니다. 새벽 공기가 가득한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김지후 환자의 그림을 떠올립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그 글귀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녀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차트를 펼칩니다. 숫자들이 그녀의 포토그래픽 메모리 속으로 빠르게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숫자 너머의 인간적인 아픔과 희망까지도 함께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냉철한 의사의 시선과 따뜻한 공감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서툴기만 한 내과 1년차 레지던트. 하지만 이서윤은 이제 더 이상 헤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매일매일 새로운 다짐과 함께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인 듯합니다. 매일 그만두고 싶다 말하면서도 결국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28살의 이서윤 레지던트. 그녀는 수많은 서툰 새벽들을 지나오면서 자신만의 뜨거운 삶의 멜로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새벽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병동의 고요함 속에는 언제나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차가움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따뜻한 온기를 발견합니다. 환자들의 작은 미소, 보호자들의 감사, 그리고 동료들과의 연대가 바로 그것인 듯합니다. 박태준 과장의 냉철함과 김지후의 순수한 공감 사이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의사에게 필수적인 덕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단순한 정보의 저장을 넘어 이제는 환자들의 삶과 고통, 그리고 그 안의 희망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모든 기억들이 그녀를 더 깊이 있는 의사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아침 품속에 사직서를 넣고 출근하는 습관은 어쩌면 평생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녀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차트, 어깨에 걸린 청진기, 그리고 지친 얼굴 위로 옅게 번지는 미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뜨거운 새벽들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 새벽들은 단순히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는 성장통의 시간인 듯합니다. 병원의 새벽은 다시 밝아오고 있습니다. 차가웠던 어둠은 서서히 물러나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그녀의 얼굴 위에도 드리워집니다.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녀의 내면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서윤 레지던트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이 피어나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작은 위로가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서툴지만 뜨거운 새벽들은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생명의 곁에서 펼쳐지는 한 레지던트의 성장기이자 진정한 의사로 나아가는 용감한 발걸음의 기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결국 길 위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비로소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발견하는 존재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